네, 최근에 위드 코로나 또 시작이 되면서 경제 재개와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비가 얼마나 촉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 봐야 할지 오늘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오리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2021 코리아 세일페스타 또 관군제도 어제 중국에서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연말을 맞아서 쇼핑 시즌이 한창입니다. 이 쇼핑 시즌과 관련해서 유통주들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은 유동인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못했던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업종들이 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3분기 때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이 되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소진이 많이 되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많이 3분기 때 썼기 때문에 4분기는 워낙 비수기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분기로 보고 있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가 4분기 성수기다 보니까 의류 소비 회복과 맞물려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19년부터 해서 매 월별로 봤을 때 의류 매출액, 그러니까 의류 소비액이 YOY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던 추세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게 옷을 샀었더라도 아우터 교체 주기가 보통 2, 3년 정도이기 때문에 2019년도 이후에 좀 2년이 흐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백화점 업체들에게 이제 수익성이 가장 좋은 품목이 의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마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백화점이 4분기가 성수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주가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이런 것을 선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실적도 부진했는데 약간 업체별로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자면 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롯데쇼핑이 특별히 부진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롯데쇼핑은 지금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비용이 좀 반영이 됐었고요. 3분기 때는 백화점 중심으로 지금 시행을 했었던 게 4분기 때는 마트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는 이제 백화점 돌아서는 거에 대한 순수한 수혜를 좀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세계, 현대백화점 같이 지금 면세점과 백화점 위주로 퓨어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실적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명품 매출액이 28% 신장을 했고, 그리고 여성 의류, 남성 의류도 각각 13%, 12% 성장을 하면서 수익성이 좋은 패션 신장 회복이 가장 고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백화점 실적의 견인이 이제 명품을 통해서 좀 됐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명품은 아시는 대로 이제 저수익 좀 상승분이다 보니까 백화점의 전체적인 수익성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눌려있던 소비 심리가 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의류 소비로 나타난다는 게 가장 좀 고무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지금 호실적까지는 아니지만 7월 달에 주요 점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주일간 셧다운한 내용 때문에 7월이 약간 부진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좀 일시적 판촉비가 늘어난 부분들이 작용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제 현대백화점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일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업황 회복과 달리 현대백화점 면세점 같은 경우는 신규주였다 보니까 워낙에 리베이트를 많이 소비를 하면서 좀 사이코들이 유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규 점포 오픈한 내용에 따른 바잉 파워 확보, 그리고 또 이번에 신세계 강남점 면세점이 빠지면서 그쪽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현대백화점에는 없었던 브랜드를 신규로 유치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이코 유치에 좀 더 수월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리베이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 손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축소할 수 있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는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매수 관점에서 천천히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사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및 기대감이 올해 한 8, 9월부터 좀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에 실제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3분기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좀 4분기를 지나고 있고 또 이제 내년을 좀 전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었던 것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내년에 마켓컬리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 등 그리고 또 이마트의 스타컴이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 만큼 온라인 장보기가 업종 내에서 메인 테마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눌려 있었던 이마트를 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마트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3분기 실적 상당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많은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오는 거 보면은 온오프의 또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라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잠재력을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리나 연구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마트 실적이 저희 추정치 및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약간 좀 이례적인 이 요인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국민지원금이 그 할인점에서 쓰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할인점에서 쓸 법한 돈들이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하는 효과가 9월 달에 좀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특이사항은 백신 휴가 때문에, 그러니까 백신 맞으시는 분들이 좀 직원분들 중에 이제 다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인력 수급이, 그러니까 인력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단기 스태프 채용하는 것 때문에 인건비가 좀 증가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점 같은 경우는 저희 추정치를 좀 하회를 했고요. 그래서 추정치 하회한 요인이 이제 할인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스타컴 적자 확대인데, 스타컴은 이번에 뭐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광고를 좀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또 물류 인프라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분기, 4분기는 좀 상반기보다는 적자가 커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 좀 인지가 되어 있고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확장성이 워낙 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들 대비해서 대형마트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시장이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특탁한 가치가 조금 더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가 중국의 관군제였습니다. 관군제 하면은 특히나 예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 관군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면서 관군제 전부터 약간 들썩이는 경향을 보였는데 올해는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사실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도 그다지 대부분 뭐 좋진 않은 상황이고 물론 OEM은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주가의 흐름도 지지부진하고 오늘 약간 올라오고 있지만 그다지 뭐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화장품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매출 및 뭐 실적의 큰 축을 두 가지를 보면 첫째가 국내 면세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 현지 매출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은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따이코드 그리고 그 순수 관광객이 좀 줄어들면서 약간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현지 매출액인데 2분기 실적부터 지금 나타났던 좀 특이사항이 국내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의 성장률이 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약간은 좀 불안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거는 글로벌리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예전에는 대형 업체들이 큰 몸집을 가지고서
막대한 자본력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브랜드를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도 원 브랜드로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통한 광고 통해서 히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브랜드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비자 입장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자체가 좀 약간은 3분기부터 수그러드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3분기에 화장품 보통 비수기이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는 분기였는데 최근에 지금 반독점 규제 때문에 광분지 실적을 원래는 대대적으로 공개를 많이 했었다면은 올해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실적이 부진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지금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중국 소비자들이 워낙에 이제 거차오라고 최근 자국 브랜드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 과거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었다고 한류 통해서 열광하는 시대는 약간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통, 화장품주 내에 지금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탑픽 종목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관심 종목으로는 이마트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아직까지 식료품의 온라인 침투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도 결국에 다른 소비자들처럼 이제 온라인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2년간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근데 다만 이게 기존 이커머스 업체들, 그러니까 이커머스로 시작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소싱이라든지 그리고 또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이쪽의 성장성 그리고 이마트 스타컴이 손실을 좀 줄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최근에 약간 여러 가지 이슈들, 광고 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적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은 있지만 펀더멘탈리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년에 이제 여러 업체들 아까 언급드린 업체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업종 내에서 많이 회자가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